CT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먼저긴 하죠.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CT 찍다가 죽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도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소송 문제 때문에. 첫 통화부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모 교수님이 의자 들고 하면서 마취과 의국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누가? 어우, 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의학 드라마가 나왔다 그래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사실 저는 이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찰나인데 같이 보면서 한번 리뷰해 보죠. 얼마나 판타지인지, 실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세부터 좀 비현실적이네요. 상당히 거만한. 과로로 쓰러졌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실제로도 여러분 있죠. 과도한 근무 이후에 사망한 의사들이 많죠. 스테븐드, 칼로 찔린 환자죠. 칼로 찔린 환자는 그렇게 흔히 볼 수는 없는데 저도 몇 번 못 봤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뛰었다가는 진짜 실제 치료할 때 힘 빠져서 못 하니까요. CPR이 생각보다 엄청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서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혈압이 60이면 상당히 낮고 이미 출혈이 많이 있다는 얘기 같네요. 칼이 꽂힌 채라 출혈이 많지 않은데 칼을 뽑으면 확 튀어나오겠죠, 보통. 그렇죠. 혈압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심박수는 올라가고 그러네요. 멍이 들었는데요? 멍이 들었다. 멍이 들었다는 것은 안에 심한 출혈이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피디님, 근데 이렇게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걸 주셨어요? 뇌가 아니잖아요. 심장인데. 카디악 tampon이 응급 중에 응급이죠.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주위에 혈액이 차서 그 피덩어리가 심장을 누르니까 심장이 잘 못 뛰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빨리 그 피를 빼줘야 됩니다. 카디악 tampon이면 흉부외과가 와야죠. 골치 아프네요. CT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먼저긴 하죠.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CT 찍다가 죽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도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소송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소송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잘못해서 소송 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소송 천국입니다. 근데 뽑아버렸네요, 칼을. 자이프로이드 프로세스 좌측으로 45도. 자이프로이드 프로세스 45도 그렇게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안 해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많은 피가 심장을 누르고 있었으니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겠어요? 왜냐하면 잘못 찌르면 심장을 찌르는 거니까. 저도 무서워요. 저 이거 못해요. 저보고 시키면. 심장을 누르고 있던 핏덩어리가 나오니까 심장이 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겨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한다, 이 말이죠. 나는 응급의학과라는 놈이 천장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게요. 응급의학과면 카디악 tampon은 할 수 있을 텐데 학문 전공이라네요. 학문 전공은 뭐지? 응급의학과인데요? 제가 당직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오늘은 학문 전공하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을 섰기 때문에 저처럼 카디악 tampon은 안 찔러본 거죠. 중증외상외과가 아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도 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얘기예요? 중증외상외과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고요. 심지어는 응급실은 전화 받고 간단하게 해결하고, 해결 안 되는 거는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극 중에서 이 친구가 항문외과임에도 불구하고 카디악 tampon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 내린 건 잘한 거네요. 엄청난 사람이죠. 저 같으면 잘 모릅니다. 의심은 책에서도 배웠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의심은 하고 그렇겠지만, 저보고 초음파 갖다 대고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러면 저 못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뇌 모릅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죠. 초반에 응급의학과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인턴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과 저과에서 엄청 구박을 받고 아랫사람 취급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지금은 외과 의사, 이 항문외과 의사인데 처음에는 응급의학과를 먼저 했었다가 다른 과한테 자꾸 무시당하니까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때려치고 일반외과 서전이 됐죠. 여기 네 구역 아니고 내 구역이라고? 그 뭐 그렇다고 첫날부터 반말하고 그럼 좀 그렇지 요즘. 야 학문? 학문이 아니라 양재원입니다. 그렇지. 쓸만한 놈만 이름 불러. 요즘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근데 몽환대 출신이 어떻게 한국대병원에 왔대? 옛날에는 이랬어요. 특정 대학에는 거의 특정 대학 출신만 계속 쭉 가는 이런 뭐 순혈주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 때만 해도 서울대병원에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저처럼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다른 학교 출신들도 여기 오고 또 서울대 출신들도 다른 병원 가고 이렇게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구독! 국중외상팀 오늘 마치 아야 그거 저기 나 말고 저기 다른 병원에서 가라 그래. 너 사람 언제 될래? 어? 사람 언제 될 거야? 아이고 참. 보통 이렇게 탁과 교수가 탁과 레지던트한테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취과 교수만 서전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취 안 해주면 수술 못하니까 엄청. 근데 이것도 뭐 옛날 말이에요. 이것도 요즘 마취 안 해주다가 뭐 큰일 나죠. 너 뭐하는 새끼인데 환자가 언제 생길 줄 알고 연락을 미리 하라 말아야? 아니 그게 아니. 첫 통화부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이거는 외과 대 마취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전설 속에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요. 하도 마취과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수술방을 빨리 안 열어줘가지고 그 제가 존경하는 모 교수님이 의자 들고 와 하면서 마취과 의국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다는. 그게 몇 년도 일이었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수십 년 전입니다. 이미 그 교수님은 은퇴하셨습니다. 넌 내가 수술방 갔을 때 거기 없으면 뒤진다 진짜. 교수 아닌가? 레지던트인가? 아니 레지던트라고 하더라도 탁과 교수가 마취과 레지던트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저 근데요 정규 수술로 꽉 차가지고 지금 본관에 빈 수술방이 없습니다. 빈 수술방에 한데 응급 수술. 그렇지.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원래 응급수술실이 시설이 안 좋아요. 간이 수술실 정도로 보통은 설계가 돼 있죠. 그렇게 막 급하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식경외과 같으면 응급실에 있는 수술실에서 막 머리를 크게 열어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고요. 구멍 뚫어서 뭐 관을 넣는다든지 이 정도만 했었죠. 좀 아주 잘 만들어진 응급실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랬습니다. 일단 드라마 대충 그럴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법이 이 전기 소작기죠. 꺼즈로 이렇게. 제법 빠릿빠릿해. 이장 동맥줄기 하나 잘렸어. 근데 지금 이게 석션이라고 하죠. 피 빨아들이는 요거 잡는 방법이 그립이 잘못됐네. 잠깐. 교수님. 피가 난다. 이 새끼가 진짜. 너 승합제 썼어? 예. 그 혈압이 60에서 40밖에 안 돼서. 손 안 대고 카풀에다가 엿댔다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혈이 많이 돼서 피가 많이 나서 그런 경우는 빨리 피든 물이든 정확하게 말하면 수액 뭐 이런 걸 때려 부어서 부피를 늘려줘야 되는 방법이 있고, 혈압 자체가 낮아져서 심장이 잘 안 뛸 경우 심장을 쥐어짜서 혈압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승합제를 썼다네요. 야 레지던트, 너 당장 전화해서 다른 마취 불러. 마취과 레지던트였네요. 그래도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지.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너무했지. 피 편하겠다고 환자 엿대게 하는 새끼가 의사야? 그렇긴 하지. 의사도 아닌 놈이 수술방 있으면 되겠어? 그렇긴 하지. 그래도 마취과 의사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야, 나머지 심장 확인해야 되니까 봉합 마무리하고 개용 준비해. 혈압이 60이니 40이니 이러고 있는데 마취과 교수가 들어와요. 이 정도 되면. 마취과 교수가 60인데 40인데 안 들어오는 경우는 그건 좀 그래요. 네. 마취과 레지던트 열받았어. 그렇지, 열받을만 하지. 교수님한테 꼰질러야지. 마취를 쫓아내?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외과계에서도 쩌리 외상외과 교수가 마취과한테 쪽을 줘? 그렇지, 전쟁이지 이건. 누가 갈래? 응급수술이라잖아. 어서 건방지게.
가라면 가야죠. 오프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뭐 공부를 하고 있어. 그 전공이 시험 준비 중인 레지던트로 나오고. 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4년차 때 공부할 때는 안 건드려요. 보통 병원 안에 없죠. 저는 저기 아예 사무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 달 동안 같이 공부를 했었죠. 요즘은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틈틈이 준비하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대신에 좀 늦게까지 시험에 임박해서까지 일을 끝까지 시키더라고요.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빡세게 집에도 안 보내고 계속 일 시키다가 대신에 집중적으로 시험을 공부할 시간을 줬죠. 좀 시스템이 달랐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은. 좋아요. 사실 저는 뭐 헬기 타거나 이렇게 외부로 출동해 본 적은 없고요. 보통 뭐 헬기 타고 오는 환자들을 가끔 보긴 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의관 때, 저는 공중보건이 갔지만 군인들이 후송할 때 헬기 타고 이동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선배 그 그레이드 중에 군의관이 악천후 속에 노후된 헬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군의관도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타기 싫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지금 레지던트가 정상이죠. 누가 어우 우와 일단은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병원에 한 명씩 있긴 해요. 보통은 좋은 평을 못 받죠. 사실 K 메디컬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의사 사회에서도 상당수의 이제 반응들이 뭐냐면, 나는 한국 메디컬 드라마는 안 본다, 이런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너무 판타지다,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근데 오늘도 딱 1화 보니까, 물론 뭐 뒤에는 모르겠는데요,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네요. 그나마 좋아했던 스리생 같은 경우는 진료 보는 장면 중에 그래도 좀 현실과 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판타지다. 수술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처치하는 장면들에 대한 리얼리티는 어떤 정도였어요? 그거는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주 허접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럴싸하니 수술방을 좀 보고 그래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장면을 찍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예전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수술하는 장면에 대한 의료 자문을 좀 해달라 그래서 드라마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걸 이제 자문을 받긴 받나 보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라서 못 간다 그랬는데 수술방을 묘사해 놓은 그런 세트장들이 곳곳에 있나 보더라고요. 방송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째핑하다가 봤다, 그러면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잘생긴 놈만 나왔잖아요.